2. 그것은 이긴 싸움. 군당위원회에 노출된 조직을 그대로 전투 병력화한 염상진의 야산대가 유러면을 기습 장악한 것은 이틀 전 깊은 밤이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밤의 정적 속에서 신속하게 끝낸 작전이었다. 사전 탐지가 치밀하게 이루어진 그들의 기습 작전은 기민하게 진행되었고, 야간 근무 중이던 두 경찰은 겹겹이 둘러쳐진 포위망 속에서 두 팔을 치켜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머지 두 명은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되었다. 만약 경찰들이 대항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자명한 것이었다. 4명으로서 12개 읍면에서 집결된 200여 명을 이겨낼 도리는 없는 일이었다. 잘 가둬도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팔을 지켜드는 것들이 뭐. 민중의 지팡이, 권력의 지팡이였고 민중의 몽둥이였겠지. 총을 쏘지 않아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자는 걸 공로로 치하해주지. 염상진이 그들을 향해 한 말이었다. 이번 사업에 가담한 지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하 조직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일단 조직이 노출된 이상 남은 길은 계속적인 투쟁뿐이었다. 당은 그 결정을 내렸고 지구당은 군당 단위로 전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에 따라 군당위원회는 군당 전투부대가 되면서 군당 자체가 인민들 속에서 떠나 산중으로 옮겨져 이동하는 군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지극히 염려스럽고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었다. 당 조직이 인민들 속에 있지 못하고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것은 당이 땅을 얻지 못한 씨앗이고 물을 얻지 못한 고기며 땔감을 얻지 못한 불씨나 마찬가지가 된 셈이었다. 이 점을 중시한 당 중앙은 지구당별로 야산대를 편성하고 해당 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계속 전개하되 보다 많은 해방구를 확보함으로써 혁명 사업의 효율적 극대화를 꾀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각 지구당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기존 지역을 확보하게 되고 이번 사업의 주축이 된 군 병력이 지리산 일대를 장악함으로써 당의 세력권은 그만큼 확장되고 확고해지는 것이었다. 도당이 백운산에 자리 잡고 그 밑에 지구당들이 지역별로 조계산이며 백아산 등지의 거점을 확보하자 각 군당들도 독립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염상진이 유러면을 장악한 것은 1차적인 해방구 확보였다.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2차, 3차의 해방구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염상진은 유러면을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장악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는 식의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았다. 유러면을 그렇듯 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산으로 첩첩이 둘러싸인 유러는 별로 쓸모가 없는 곳으로 옛날부터 행정적인 방치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 점이 바로 자신들에게는 이중적인 이점으로 작용했다. 산을 이용해서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곳은 더없이 필요한 거점이었고 기존 행정력의 방치는 그 필요성을 달성시키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같은 행정 단위인 조성과 유러를 비교해보면 그 점은 더 확실해졌다. 만약 조성을 해방구로 확보하려면 경찰 외에 군인 1개 소대 병력과 전투를 벌여야 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벌교와 보성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기가 십상이었고 그런 일 없이 장악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협공을 당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유러는 원형으로 에워싸인 산줄기들이 천연적 방어벽 역할을 해주므로 그러한 염려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조성이 유러에 비해 생활 조건이 나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농촌에서 절대적인 생활 조건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농토인 것이다. 그 점을 비교하면 유러도 모자람이 없었다. 조성의 간척론에서 나는 애당쌀은 벌교의 중도 들판 쌀과 함께 기름지고 맛난 상등품으로 유명했지만 유러의 논들도 물길 좋은 상답이었고 특히 산자락을 이용한 삼농사 할 땅이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벌교와 보성의 부자들은 누구나 유러의 논을 손에 넣으려고 눈독을 들여왔다.
그런데도 조선과 유러가 행정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입지 조건 때문이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유러의 폐쇄성을 외면했고 조선의 개방성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염상진은 일찍부터 유러가 가진 폐쇄성을 유심히 살펴왔던 것이다. 그가 한여름의 더위를 무릅쓰며 한나절 이상 산길을 오르내려 유러를 찾아간 것은 사범학교 3학년 때였다. 학교로는 3년 선배이자 사상적으로는 동지인 김태규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김태규는 목포 상고에서 항일 시위를 주도했다가 퇴학을 당하고 2년간의 복역을 마친 다음 출감해 있었다. 그는 논에서 피를 뽑고 있다가 염상진을 맞았다. 어떤 일이시오? 어쩐 일이긴 농사 짓는 것 아닌가? 염상진의 물음에 대한 김태규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그가 유러면에 거주하는 유일한 지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염상진으로 하여금 그렇게 묻게 했다.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감옥에 갇히기 이틀 전부터. 놀랐습니다. 이념의 몸소 실천이군요. 글쎄, 그리 거창한 동기는 아니고 내 밥은 내가 농사지어 먹어보자 하는 정도였지. 허나 그것도 어디 제대로 됐을라고. 잠시 집에 머물 때나 한 짓이니까 그냥 신용한 것일 뿐이지. 이리 땡볕에 서 있지 말고 저기 그늘로 가세나. 아닙니다. 하던 일이나 마저 끝내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도울 테니 이 노는 다 끝내도록 하죠. 염상진은 새롭게 가슴에 차오르는 신뢰감에 어떤 떨림을 느끼며 서둘러 신발을 벗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 김태규는 다시 논으로 들어섰다. 그 가식 없고 허세 없는 모습에서 염상진은 신념에 찬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이곳의 지세를 자세히 보게. 풍수쟁이들 말로는 산들이 사방팔방을 다 둘러싸버려 인물이 날 수 없는 땅이라 두고들 하는 모양인데 그거야 해골덕이나 보자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미친 자들 소리고 내가 보기엔 이곳은 참 희한하게 생긴 천연 요새야. 옛날 성이라는 게 제 아무리 높아봤자 저 산줄기들을 어찌 감히 당하겠어. 저 줄기들은 평균 높이가 해발 300~400m야. 나는 언제부턴가 저 산 높이에다 농토가 현재의 10배쯤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공상에 빠지곤 했지. 그런 정도라면 이곳을 기반으로 말이야. 아니야. 다 필요 없는 공상일 뿐이고. 혹시 자네 가보란 때 여기서 동학군을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그때부터 여긴 비밀 군사기지로 사용됐던 거야. 자연 조건 때문이지. 난 그 점을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있네. 김태규가 나무 그늘에 앉아 굽이굽이 이어져 나간 산줄기들을 따라 그만큼한 크기의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그려가며 진지하게 한 말이었다. 해가 바뀌자 그는 서울로 올라갔다. 큰물 구경이나 한번 해보는 거지. 기차에 오르기 직전에 그가 심드렁하게 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경을 간 것이 아니었다. 공산당 활동을 한다는 풍문이 들려왔고 해가 바뀌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그는 해방과 함께 3년에 가까운 옥살이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해방 나흘째 되는 날 그는 벌교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몸은 야위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야릇한 광채가 일렁이며 형형하게 문이 들려왔고 해가 바뀌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그는 해방과 함께 3년에 가까운 옥살이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해방 나흘째 되는 날 그는 벌교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몸은 야위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야릇한 광채가 일렁이며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볼셰비키 혁명의 날이 도래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한 혁명,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 역사적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일체의 일제 잔재를 일소하고 모든 친일 세력을 완전 소탕 제거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할 일일 것이다. 환영 나온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 그가 역전마당에서 한 즉흥연설의 전부였다. 그 짧은 말은 그의 눈빛만큼 강렬했고 신념에 차 있었다. 그가 벌교에 열흘 정도 머무는 동안 벌교의 지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성의 지주들까지 남도여관 뒷문을 드나들었다. 버러지 같은 놈들. 일본 놈들한테 바치던 상납금을 잽싸게 우리 쪽으로 옮겼군. 그건 어차피 인민의 피고 우린 일본 놈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그가 비웃음을 물고 한 말이었다. 그는 자기 집의 농토를 거의 다 처분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이 지역은 자네가 책임져야 해. 자네 같은 일꾼이 밑바탕을 이뤄야 당이 건재하고 혁명은 성취되네. 그가 떠나기에 앞서 염상진에게 한 말이었다. 염상진이 김태규를 스치듯이 잠깐 대면한 것은 그 석 달 뒤인 11월 20일부터 3일간 서울 천도교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 대회였다. 그리고 공산당 활동이 불법화되고 1946년 9월 이후 김태규의 종족은 묘연해졌다. 그건 박헌영 동지의 월북과 일치하는 시기임을 염상진은 나름대로 맥짚고 있었다. 염상진은 진광산 정상의 초소에서 해거름의 스산함으로 덮이고 있는 주위의 산야를 먼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6할의 병력을 유러를 에워싼 산줄기를 따라 배치했고 3할의 병력을 반으로 나눠 보성과 조성 쪽으로 전진 배치시켰으며 나머지 1할을 강면에 직접 분산시키고 있었다. 벌교는 거리상으로 따로 병력을 배치시킬 필요가 없었다. 인구 비중으로 보나 행정적, 지리적 중요성으로 보나 벌교, 보성, 조성을 제외하면 다른 면들은 별로 보잘것이 없었고 특히 유러를 해방구로 장악한 이상 그 옆에 산골 면들은 수중에 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산줄기를 따라 요소요소의 초소를 설치했고 각 분대들이 시간 단위로 이동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였다. 산악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절대적 요소인 주력을 기르기 위함이었고 대원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형지세를 익혀 야간에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각 분대는 이틀이면 1회전을 해서 출발 지점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염상진은 근무 상태를 살피고 지형 파악을 위해 하루 만에 1회전을 마치고 정상 초소에 도착한 참이었다. 그가 지리산의 피신에 있을 때 10만이들이나 사냥꾼들도 그의 주력에 놀라고는 했다. 대장님, 군인들이 기어올라오고 있구만요. 숨을 헐떡거리는 보고였다. 염상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느 지점, 몇 명인가? 백동바실 지내서 바로 저 아래 골짜기고 6인가 7인가 그런디요? 가자. 염상진은 발을 힘껏 내디뎠다. 예상했던 것이고 그러나 생각보다 빨리 나타난 적이었다. 그런데 67명일 뿐인 병력으로 상봉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니. 그 인솔자는 총으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없는 풋내기이거나 그 반대로 배짱이 보통을 넘는 전투 경험자일 것 같았다. 67의 병력. 그것이 정찰대인지 아니면 산계전을 벌이려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최초로 나타난 병력인 경우 10중 8구 정찰대일 것이었다. 군인들은 은폐물을 이용해가며 제법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염상진은 그것이 정찰대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군인이 7에다가 민간인이 하나였고 군인들은 경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것들을 모조리 없애자. 총만 7자루다. 염상진의 머리를 스친 생각이었다. 빨리 주리제로. 거기 병력 전부 백동마을로 신속하게 잠복하라고 전하라. 그리고 총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적을 무조건 사살하도록. 염상진의 말은 빠르면서도 분명했다.
적들이 사정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염상진은 총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5명의 부하들 중 2명이 말 없는 속에서 그의 행동을 따르고 있었다.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도 부하들이 이동할 시간 여유를 갖기 위해서도 적들이 최대한 접근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빨리, 그러나 해걸음이 다 되어 정찰대를 파견하다니 그 심재모라는 자는 용감한 것인가 무모한 것인가. 적들은 어림거리로 100m 정도까지 접근해 오고 있었다. 공격에 알맞은 거리였다. 적들도 무기를 가진 이상 방어 공격을 위한 거리 확보도 필요했다. 염상진은 총을 조준했다. 가늠구멍이 눈에 고정되고 약간 가로타원을 이룬 구멍 속으로 맨 앞에 오르고 있는 자를 잡아넣었다. 그러나 그건 이동 표적이었다. 잡혔나 싶으면 벗어나고 얼핏 스치며 빠져나가고는 했다. 머리나 가슴 부분만 조준할 일이 아니었다. 이동 표적 사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가늠구멍에 표적이 잡히는 순간 염상진은 방어쇠를 당겼다. 적들의 모습이 일시에 자취를 감추었다.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마른 풀숲이 시야를 방해했다. 잠시 후 적들의 모습이 풀숲 사이에서 나타났다. 다시 방어쇠를 당겼다. 그러나 그건 적들의 모자일 뿐이었다. 적들은 사격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적 쪽에서 일시에 총성이 울렸다. 진지 앞에 흙이 튕겨올랐다. 적들은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건 조준 사격이 아니라 위협 사격이었다. 탄환을 낭비하며 응사할 필요가 없었다. 작전 상황으로나 지형 위치로나 유리한 입장에 선 이쪽에서는 어디까지나 조준 사격을 해야 했다. 염상진은 은신에 가며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하고 있었다. 적들은 풀숲을 굴러내려가며 난사하고 있었다. 적들이 도망가고 있다. 저 아래 저기 굴러가는 거 보이지? 절대로 일어서지 말고 마구 갈겨라. 염상진은 진지를 벗어나며 소리쳤다. 잠깐. 저 아래쪽에서도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심재모가 동작을 멈추고 오른쪽 귀에 손바닥을 갖다 대며 반원의 귓바퀴를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아까 지나온 마을입니다. 누군가가 다급하게 말했다. 협공을 당하고 있는 셈이군. 좋아. 분산해서 각계 행동으로 후퇴한다. 최단 거리는 아까 올라왔던 골짜기. 집결 장소는 저수지다. 각계 행동 개시. 심재모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하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내닫기 시작했다. 이쪽의 행동이 노출되자 적진에서 저놈들 내뺀다, 잡아라, 다 죽여라 고함 소리가 터지며 난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위에서 4-5명이 쫓아내려오고 아래쪽 동네에서 7-8명이 튀어나왔다. 그 기세를 꺾지 못하면 부하들이 위기에 몰릴 상황이었다. 동네에서 튀어나온 자들이 우선 위험했다. 심재모는 엎드려 쏴 자세를 취하고 맨 앞서 달리고 있는 자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숨을 멈추고 방어쇠를 당겼다. 거의 동시에 그자가 우뚝 멈추는 듯 하다가 핑글 돌면서 나가 떨어졌다. 총 맞았다. 그 외침과 함께 달리던 자들이 일제히 굳어지며 총성도 멎었다. 땅을 박차고 일어난 심재모는 산비탈을 죽어라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눈앞에서는 길없는 산비탈을 부하들이 구르고 넘어지며 제각기 달리고 있었다. 뒤에서는 다시 총소리가 쫓아오기 시작했다. 심재모는 자신이 집중 표적이 되어 있음을 알았다. 방향을 급회전시키기도 하고 몸을 굴리기도 하면서 달렸다. 산비탈과 비탈 사이를 이용해서 일군 다랑이 논들이 나타났다. 논들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단식으로 층을 이루고 있어서 그 논두렁들이 순간순간 좋은 은폐물이 되어주었다. 논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국도 옆 저수지에서부터 첫 접전 지점까지의 중간쯤임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안전지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불리한 적이 추격을 멈출 만한 지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 뛰고 있던 부하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심재모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모두 정지!
심재모는 발악적으로 소리질렀다. 자네 이리 와. 여기 붙들어. 그리고 모두 엄호하면서 후퇴하라. 심재모는 사병 하나와 부상병의 양쪽 겨드랑이를 끼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심재모 일행이 저수지에 다다랐을 때는 어둠살이 번지고 있었다. 심재모는 심호흡을 하며 진광산 쪽을 바라보았다. 아직 햇살의 기운을 품고 있는 하늘은 연주 황빛 색조로 물들어 맑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하늘이 배경이 되어 진광산의 모습은 유난히도 뚜렷하게 드러나 보였다. 흰 종이 위에 먹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분명한 경계선을 드러내며 뻗어나가고 있는 산줄기에서 저항과 거부가 완강하게 전해져 오는 것을 심재모는 느끼고 있었다. 출발. 저 마을까지만 가면 소달구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심재모는 부상병에게 하는 것인지 부상병을 부축한 두 병사에게 하는 것인지 모를 말을 흘리듯 하고는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석유 등잔이 밝혀진 방 안은 어둠침침했다. 등잔 불빛이 약한 데다가 5 남자가 대중없이 피워대는 담배 연기가 겹겹이 엉켜 있었던 것이다. 문풍지가 울어대는 바깥 날씨와는 달리 방 안은 훈훈했다. 방이 따뜻한 탓인지 언제나 이 방에서 나게 마련인 그 이상 야릇한 냄새는 한결 심했다. 그건 사랑방이나 머슴방에서는 을에 나게 되어 있는 퀴퀴하고 텁텁하고 충충하고 쿠리하고 뭐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된 냄새였다. 그 냄새는 방 안 속속 들이밴 담뱃진과 때가 낄 대로 낀 이부자리와 며칠이 가도 걸레질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방바닥과 여러 사람들이 내뿜는 채취와 며칠이고 씻지 않아 발이나 양말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들이 뒤섞이고 범벅이 된 것일 터이었다. 그러나 그 끈적거리고 찐득거리는 것 같은 냄새도 방문을 열 때 왈칵 코로 빨려들 뿐 방 안에 들어앉아 얼마쯤 지나게 되면 무감각하게 되게 마련이었다. 방 안에 있는 5 사람은 별다른 말이 없이 제각각 앉아 있었다. 나이가 엇비슷해 보이는 4 남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랫목에 앉아 집신을 삼는데 시력을 모으고 있었다. 그 옆에 노덕보가 2 다리를 있는 대로 뻗고 앉아 꾸벅꾸벅 졸았고 등잔 옆에 바싹 붙어 앉은 김복동은 손가락에 힘을 모아 밤 껍질을 벗기느라고 열심히였고 윗목 벽에 등을 기댄 강동기는 마리 담배를 뻑뻑 빨아대고 있었다. 이 방의 주인인 지삼봉이는 송곳으로 콩에다 구멍을 뚫느라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신경 쓰이는 일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그의 혀는 잔뜩 힘이 들어간 입술 여기저기를 쉴 새 없이 핥아대고 있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방문이 벌컥 열렸다. 아따매, 이 썩은 놈의 통식간 냄새. 찬바람과 함께 쏟아져 들어온 컬컬한 음성이었다. 아싸게 문 닫아. 불 꺼진 뒤 그 냄새 하루 이틀 맡은 것이라고 문 열어놓고 있냐 시방? 김복동이가 2 손바닥도 모자라 몸으로 등잔불을 가리듯이 하며 언성을 높였다. 등잔불이 곧 꺼질 것처럼 자지러지다 누웠다가 펄럭이다 그을음을 토하다가 했고 그때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위치와 모양을 바꾸며 춤을 추고 있었다. 아이 삼수야 이놈아 질 느껴봤으면 뒤진 뒷기 살에 살짝 들어와 방구석에 처질 일이지 무슨 추딩이를 그래 놀랬사냐. 아 싸게 문 닫어 방 씹는디. 아 나 나무 오다가 등창나는 걸 보려고 그러냐. 지삼봉이가 송곳과 콩을 한쪽으로 치우면서 말했다. 어따, 냄새도 지독한디다가 연기는 또 어째 이리 꽉 찼다냐. 요것은 방이 아니라 여시구리지. 마삼수는 방문을 닫으면서도 떠벌려댔다. 초저녁부터 한바탕 떡치고 오니라고 요리 늦었냐? 졸음에서 깨어난 노독보가 내쏘았다. 하모니라, 몸에 좋은 보약인디 어째 한바탕만 쳤고서 서너 바탕 치니라고 요리 늦어버렸어 성님. 저 주둥이 3살 잘도 깐다. 김복동이가 밤을 우물거리며 눈을 흘겼다. 아재 저녁딘지 잡수셨는게라? 마삼수가 노인 앞으로 다가서며 인사했다. 어이, 자네도 밥 먹었는가? 노인이 이빨을 드러내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야, 많이 무겁구만이라. 마삼수가 인사를 끝내고 강동기 옆으로 가 자리를 잡았다.
어른에 대한 인사는 남녀 구별 없이 아침에는 아침 잡수셨습니까? 저녁에는 저녁 잡수셨습니까?였고 어른들은 밥을 먹었든 죽을 먹었든 굶었든 먹었다고 대답하며 너는 어쨌냐고 되물었고 아랫사람 역시 밥을 먹었든 죽을 먹었든 굶었든 많이 먹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바른 인사법이었다. 밤새 무고하셨습니까 하는 인사말도 있기는 했지만 별로 쓰이지 않는 편이었다. 난리로 밤새 무슨 변을 당하게 될 세월은 아니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이 중대사인 세월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은 마음으로나마 서로의 끼니 걱정을 해주게 된 것일 터이었다. 마삼수가 나타나자 방안 분위기는 한 덩어리로 합쳐지게 되었다. 농한기인 겨울철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머리 맞대고 모여앉는 사랑방이나 머슴방이 어느 동네나 두세 군데 있게 마련이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이런저런 이야기거리가 있었고 흥미로운 놀이판이 있었고 고단한 세상살이의 시름과 걱정이 있었고 농사일에 쓰일 잣일거리들이 모여 있었다. 그 모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남자들의 풍속이었다. 물론 남자들만 그렇게 모여 앉는 것이 아니었다. 남자들이 사랑방 채비를 하고 나서면 여자들도 가벼운 일감을 챙겨들고 이웃끼리 모여 앉았다. 그러나 여자들은 으레 남자들보다 일찍 자리를 파하고 일어섰다. 남자보다 한 발 앞서 집에 돌아온 여자는 마을을 가지 않은 척했고 남자는 모르는 척했다. 그러나 내외가 이부자리 속에 들면 어느 사이엔가 사랑방 이야기가 여자에게로 마을방 이야기가 남자에게로 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다음 날이면 동네 소문으로 번져나고 떠돌게 되었다. 그래야 서의식이 찾아갔던 일은 어찌게 무슨 결말이 있었는가? 모여앉은 6사람 중에 4사람이나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노인이 먼저 이야기의 운을 떼었다. 그 일의 중요성으로 보아 당연한 순서였다. 이 길을 요리 깝깝하고 팍팍한 놈의 시상 하늘하고 땅이 딱 맞붙어 따글따글 맷들지나 혀불었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마삼수가 입에 달고 사는 이 말로 대꾸함으로써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부터 알렸다. 아, 참, 그건 예산일이 아니려시. 어디 조단조단 이야기해보소. 노인이 말머리를 열게 하고 있었다. 서운상이한테 또 전반 멘치로 굽신굽신하면서 어쨌거나 소장만 붙이게 혀도라고 사정사정 했지라. 근데도 껄쩍지근하구만이라. 껄쩍지근하면 무슨 밑꼬미가 조금이라도 배긴 벤다 그것이여? 노인이 반가운 기색을 드러내며 마삼수를 향해 목을 내렸다. 야, 서운상에는 정사장 놈한테 억지로 사들인 논을 어찌게든 혀서 포라 없애려고 발사심을 하는 판인데 사고다고 나서는 작자가 없는 것 아니겠소. 그래서 요 똑똑한 동기가 꾀를 내기를 우리도 논이 얼렁 풀렸으면 하고 바랬는데 논을 풀 적에 우리를 자기들로 묶어서 포라더라 했구만이라. 허허, 그게 한번 영왕색인 퇴갱이 꾀다. 노인은 신바람나게 무릎을 치고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기분을 돋우고 있었다. 그려고 만하나 일이 꾀어 논이 안 풀리면 소작을 우리가 붙이게 해두라고 했지라. 근데 그 답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똥 깔고 앉은 놈 상판떼기랑 게 어찌 그까? 누구한테고 소작이야 내 소작이고 그러자면 기왕 붙이던 사람들이 논 물리는 훤하고 집도 갖춰와 한 분이라도 더 내디라 볼 것인게 소줄이 나도 더 나면 니 좋고 나 좋고 할 일이 그것인디. 노인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더라고. 서운상 그놈도 지주기는 매 일반인데 장사장 놈한테 우리가 한 것 보고 지놈한테도 그럴란가 무사봐 소작을 안 붙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소. 김복동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에헤, 그것이 그리 튀는 불똥인가. 노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일이 그리 돼야 있은께 우리 속이 껄쩍지근하더라. 마삼수가 이야기를 마감하고 있었다.
김복동, 노독보, 강동기, 마삼수 네 사람은 잃은 소작을 되찾기 위해 오늘까지 세 차례나 서운상을 찾아갔던 것이다. 일정 때야 일정 땡께 전답도 뺏기고 소작도 띄고 했다 하더라도 해방이 돼야 우리끼리 사는 시상이 되었는데도 일정 때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요것이 무슨 사람 사는 시상인지 몰라갔다. 그나저나 일정 때는 전답 뺏기고 서작 띄고 하면 만주 땅이나 간도 땅으로라도 갈 데가 있었는데 인자는 그도 저도 아닌 판에 어째 그럼 살아야 할란고. 참말로 막막하고 깝깝한 시상이시. 노인이 침통한 얼굴로 탄식했다. 아재는 걱정도 팔자요. 화찜에 소 잡아먹더라고. 에이 참 그 빨갱이질이나 걸판지게 한바탕 호구 말제. 또 할 것이 뭐 있겠소. 마삼수가 거침없이 쏟아놓았다. 에헤이 못써. 우리끼리라고 말 막 하다 보면 남짓이나 그리 되는 법이야. 요새가 왜또 시상이라고. 그 문제로 치자면 일정 때보단 더 무서운 시상이 되었으께 자다가도 입 조심해소. 연방 문 쪽을 힐끗거리는 노인은 그 음성마저 깔아져 있었다. 기분도 심란스러운디 아재 이야기나 한잔 켜주시오. 줄기차게 담배만 빨고 있던 강동기가 등잔 받침대에 붙어있는 잿더리에 꽁초를 잉끄리며 앉음새를 고쳤다. 야, 노인의 얼굴이 금방 밝아졌다. 노인은 끝도 없는 이야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이야기를 맛있고 달게 할 수 있는 재주를 지니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이나 즐기고 있었다. 노인의 이야기 솜씨는 널리 알려져 있는 데다 그 누가 이야기를 청해도 거절하는 일이 없었다. 남자들이 청하면 삼국지나 수후지를, 여자들이 청하면 심청전이나 춘향전을, 아이들이 청하면 장화홍련전이나 도깨비 이야기를, 때와 장소에 따라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노인은 이야기 부자인 대신 살림살이는 공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 옛말을 실증이라도 한 것 같았다.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귀찮게 굴면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예사로 이약 좋아하면 장수아재 맨키로 가난하게 산다는 말을 하고는 했다. 노인은 70이 다 되었는데도 아이들한테까지 장수아재로 불렸다. 그는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탓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아재라는 호칭을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만이 갖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그가 가난한 이야기꾼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를 홀대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깍듯하게 예를 갖추어 대했다. 그건 그가 지니고 있는 내력 탓이었다. 초가 삼간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한 그는 아들네의 단칸 오두막에 잠자리가 없어서 지삼봉의 방에서 잠자리 구걸을 하고 있는 신세였다. 사랑방이나 머슴방에 따로 불청객이 있는 법이 아니지만 남달리 붙박이를 면할 수 없는 그는 자신의 처지를 미리미리 감안했음인지 젊은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나이 먹은 티를 내거나 나이값을 받으려는 내색 같은 것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도 않았다. 그래서 담배나 술은 스스럼 없이 피우고 마시는 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나가 조금만 유식하고 조금만 젊었더라면 이학책 쓰는 사람이 되었을 것인지. 70 노인 한장수가 다 헐어빠진 육전 소설책을 되작거리며 애석한 듯 아쉬운 듯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는 말이었다. 이학도 많고 많은데 무슨 이학들 듣고 잡은가? 한장수 노인은 무언가를 검지손가락으로 찍어 혀끝에 묻혔다. 그건 발이 고운 소금이었다. 그의 말로는 침이 나오게 해서 혀가 부드럽게 놀려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삼국지같이 긴 이야기를 할 때는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소금을 찍어놓고는 했다. 그 가보 난리 중에서 재미진 것으로 한 대목 해주시오. 강동기는 담배를 말아 노인 앞으로 내밀며 이야기를 청했다. 어째 해피려고 가보난 이야기일까? 담배를 받아들며 한장수 노인의 눈길은 강동기의 눈에 박혀 있었다. 그냥
맴이 그 이야기를 듣고자 봐요. 그래야 이야기사 듣고 잡은 사람 매미 헐한 것을 해야 쓰는 것이지. 한장수 노인은 강동기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듯 느릿느릿 머리를 주걱거렸다. 그리 험은 이약을 흑었는디 가보년이라 2월에 터진 그 난리는 중국의 삼국지 맨키로나 질고 지인 이야기인께 이 밤이 꼬박 새도록 혀도 다 못할 것이고 그중 한 대목만 흑이로 흑었어이. 노인의 목소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와는 달리 착 가라앉아 있었다. 노인의 목소리는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슬퍼지기도 하고 비감해지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야기를 만나고 재미있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 목소리에 실린 신명이나 탄력이 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보란 이야기를 할 때면 아예 그 신명이나 탄력이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목소리도 누가 들을세라 낮아지는 것이었다. 이제 동학당 잡으러 다니는 시절도 아닌데 맘 놓고 시원시원하게 재미를 살려 이야기하라고 사람들이 수차에 걸쳐 불만스러운 요구를 했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마니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끝내 그 목소리나 태도를 고치지 못했다. 일정시대의 옛날 가보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색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히 일본 놈들의 악독한 행위가 묻어나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일본을 반대하는 항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가보란의 이야기는 일정시대 내내 목소리 낮추어 조용조용 말하고 가만가만 전하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 녹두 장군 전봉준 대장이 인내천 깃발 펄럭임수로 전주 가명을 뺏은 다음에 나라가 불러들인 청국군 일본군이 밀려들고 종당에는 일본군이 독반침서 동학군이 패어든 대목을 이야기하겠구만. 다 이긴 쌈에 일본 놈들이 회방을 놓고 덤벼들었는디 그놈들은 각단지게 총질을 하는 데다가 대포할라 뻥뻥 싸질러 분께로 지 아무리 용맹스러운 동학군이라 해도 당할 방도가 없었지. 우리 동학군이 지닌 무기란 것은 창뿐이고 칼뿐인데 마푸도 싸우겠다고 쫓아가다 보면 총에 마저 수도 없이 죽어갔지. 그런 썰물 허자니께 날이면 날마다 사람 수는 줄제 동학군은 산으로 몰림서 쬐김서 싸웠는데 그것이 될 일이 아니었지. 근데 일본 놈들은 우리 동학군하고 무신 철천지 왼수가 졌다고 그리 악독하고 무작스럽게 했는지 몰라. 우리야 인내천 믿음서 탄건오래 휩쓰고 살기 좋은 시상 만들겠다고 동학군으로 뭉친 것인데 일본 놈들이 새 중간에 끼고 본 게 우리 상대도 일본 놈들이 되고 말았지. 그놈들은 동학군을 생포하면 총에 달린 칼로 칼갈이 찢어 죽이고 그 폴다리고 창세기를 나뭇가지에 빨래 늘듯이 늘었어. 그러고 총 맞아 죽은 시체도 목을 다 잘라가 물어 장사도 못지르게 맹그러 불었어. 그 숭악한 짙은 것이 장사를 못지르게 흘러는 것 아니라 목을 잘라다가 나라에 바치면 그 머리수에 따라 나라서 상금을 내렸기 땀새 그랬다는 것인데 필경 맞는 말일 것이여. 동학군이야 저그들 목심을 노린께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놈들은 여자들도 징하고 무자스럽게 죽였는데 지리산으로 째낌서 굴에 짬에서 일어난 일이야. 산산조각이 난 우리 부대 7이 산골 마실로 찾아들어가 밥을 얻어먹기로 했지. 우리는 산하를 꼬박 굶어서 뭐다 지정신이 아니었는데 빚집마돈 찾아댕기롱 밥을 얻어 묵을 수가 없었네. 곡식이 없다는 것이었지. 그것이 후안이 무서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서 안 일이고 근데 한 집서 선뜻 밥을 해내더구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사는 집이었는데 알고 본게 그 집 아들도 동학군으로 나갔다고 했네. 노친네는 자기 아들 이름에다가 생김을 세세하게 이야기 쌈스롱 행해 아느냐 불일 없냐. 애가 보트고 애를 베서 배가 불쑥한 며느리는 몸이 무검스러도 부스러게 몸을 돌려 뜨신 밥을 우리 앞에 차려냈더만.
하룻밤을 거기서 묵고 우리는 떴는디 그 노친네하고 며느리는 며칠 있다가 들이닥친 일본 놈한테 맞아 죽었지. 일본 놈들은 그 힘없는 두 여자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도 모질래서 애벤 며느리 배를 갈라 애를 꺼내 사reb에다 거꾸로 달아 맸더란 말이시. 우리한테 밥해준 것이 죄였던 것이지. 어디 그것뿐인가. 쌍계사 뒷골 화종골에 전백이 처녀가 죽은 것도 기맥히제. 왼쪽 입술 아래 검정컷만한 점이 bek혀서 이름이 전백이인 그 처녀는 나보다 2살의 위에다가 발빨러기가 나가 무색할 판이었는디, 나가 맡은 일이 일본 놈들 부대 이동이나 동적을 염탐해 속빠르게 알리는 것이라. 그 화종골을 날마동 지내다 본 게 그 처녀하고 낯이 있고, 그러다 본 게 나가 하는 일을 처녀가 알게 되고, 내 나이에 비해 중한 일을 하는 것을 신통하게 생각하는 처녀는 나를 친동상 대듣게 했지. 근데 하루는 처녀를 화종골이 아니라 산길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지. 나는 내래 가던 잠이고 처녀는 날 찾아 올라오던 잠이었는데, 일본 놈들이 화종골에 진을 쳤다는 급보를 전하려고 처녀는 무작정하고 날 찾아 나선 일이었더만. 처녀 덕에 나나 우리 부대는 무사히 피었는데, 정작 전백이 처녀가 우리 대신 죽어뿐 것이여. 처녀가 미리 연락을 취한 것을 알아낸 일본 놈들은 처녀를 각단지게 돌아가면서 범하고는 그것도 모질에 독사를 잡아다가 처녀 거기다가 틀어넣어 죽인 것이여. 그리 지멋대로 활개치 치는 일본 놈 천지가 되어버렸는데, 여자들이 몸 더럽히는 것이야 예산일이 있지. 무명 옷 입고 죽은 시체가 이 산골짝 저 산골짝에 제일 위였고, 종당에는 동학군이 깨진 옹기맹기로 되고 말았는디, 어찌 살아난 사람도 다시는 고향 땅에서 살 수가 없었구만. 일본 놈들 신빌레 동학군을 두들겨 부실게 그 나라에서는 그 담을 맡아 개인신이 살아난 사람들을 이잡듯이 했은 게, 우리 집도 그때 쫄딱 망해버렸는디, 접지였던 아버지가 죽은 것이야 장하고 장한 일이고, 흠리고 동상들 거정 몰살을 당해버렸으니께 나는 원체 발이 재서 살아난 것이지. 나가 얼마나 발이 쟀으면 사발통물 전하는 그 증언일을 시켰겠어. 정읍 고향에 발을 끌은 지가 50회가 넘지 않았는가. 그래도 섭지가 않여. 그때 나가 맡아 한 일이 지금도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가 한평상 동안 할 일을 그때 몰아때려서 다 해본 것인게, 함에도 나는 이 나이 거 정도 그때 나이 15살로 살아왔는가도 모를 일이지. 한장수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손등으로 양쪽 눈꼬리를 눌렀다. 그 나이에 아재는 인내천을 믿었었디요? 강동기가 물었다. 함은 하늘같이 믿었지. 그런 시상이 온다고 믿었냐니까요. 그 무슨 답답한 소리여. 우리 동학군은 바로 그 시상을 맹글어냈던 것이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가 다 동학군 것이었고, 동학군이 처치한 데서는 융축 없이 인내천 시상을 맹글었던 거로, 니나 나나 다 똑같은 하늘인 공평하고 살기던 인내천 시상 말이여. 우리는 애당초 상대였던 광고한테는 판판이 이겨불고 진 것은 일본 놈들한테란 말이시. 그것은 영 닮은 문제라 그것이여. 인내천 시상이 짧았다고 해서 쌈에 지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란 말이시.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쌌더라고. 그 많은 동학군이 죽음 싫어도 믿었던 것은 자그들 손으로 인내천 시상을 맹글어 봤다는 것이었어. 녹두 장군이 사형당해 죽음 싫어 일본 놈한테 진 것을 억울로 했지, 광군한테 졌다고 생각 안 했다는 게로. 동학군도 죽어감수로 다 똑같은 생각이었단 맛이. 우리가 인내천 시상을 일본 놈 대신 1년을 다 못 채우고 마감한 것이나, 일본 놈들이 36년 동안 우리를 타고 앉았다가 미국 소련 땜시 쫓겨난 것이나,
차이란 것은 세월의 길고 짧은 뿐이다. 그것이여. 강동기는 눈을 내려감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가보란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었다. 할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외할아버지한테도 외삼촌한테도 이모부한테도 이웃집 아저씨한테도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몇 가지는 누구의 이야기에서나 변함이 없이 똑같았다. 동학군 거의가 농민이었다는 것, 동학군이 용감했다는 것, 동학군은 어디서나 환영받았다는 것, 일본 놈들이 잔악했다는 것, 동학군은 졌지만 장했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장수아제가 지금 한 말은 그 누구한테서도 들은 적이 없었다. 인내천 세상을 만든 이긴 싸움이었다는 말이 억지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어쩌면 가보란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여러 어른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졌다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강동기는 생각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강동기의 귀에는 이 노래가 멀리서부터 아련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 가락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것도 있었고 어머니의 것도 있었고 동네 처녀들의 것도 있었다. 그러나 그 여러 가락들은 하나같이 애처롭고 서럽고 사무치고 한스러운 음조로 가슴을 감고 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등에 엎여 잠들며 한정도 없이 들었던 노래였고 겨울밤 어머니가 물레를 저으며 물레 소리에 맞춰 길고 길게 부르던 노래였고 처녀들이 아지랑이 밭 속에서 나무를 캐며 아지랑이처럼 아롱거리는 소리로 읊조리던 노래였다. 아이들은 아무나 가리지 않고 그 노래를 불렀지만 남자아이들은 차츰 커가면서 입에 담지 않다가 총각이 되면 여자들이 부르는 것만 먼 바람결로 들으며 기억 속을 더듬었다. 가보나네 진디다가 냄편들 거정 잃어버렸은께 서럽고 한시러봐 여자들이 부른 여자 노래제. 언제인가 할머니가 들려준 말이었다. 아 근데 장수아재, 그 재작년 11월에 일어났던 일이 또 가보난리 같았다고 하는 그 놓친 애들이 있는디. 그러면 그 일도 우리가 이겼다고 할 수 있겠는게라. 강동기는 앉음새를 바꾸며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에헤, 그 무신 실답자는 소리여. 뻔히 졌음시렁 묻고 자시고 할 건 뭐 있어. 저도 더럽게 진 싸움이제. 노덕보가 듣기 싫다는 듯 짜증스럽게 내질렀다. 성님, 나가 성님한테 물은 말이 아니오. 강동기가 노덕보를 쏘아보듯 하며 끼어드는 것을 막았다. 그 서슬이 차가웠다. 에이, 그것이 입조심해야 할 말인디. 일본 군대가 미국 군대로 바뀐 것뿐이지. 농민들이 더 배골고 살 수 없어 일어난 것이나 여기저기서 불붙대기 일어난 것이나 가보 난리 때하고 같은 데가 많았지. 근데 그것이 이긴 쌈이냐 진 쌈이냐를 따질라고. 그러니까 그것이야 맘먹기에 달린 것이지. 세부득하여 밀린 것이야 사실이지만 안직도 시상 뒤바꿀 그때적 생각 그대로 지니고 고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로 그 사람들이야 싸움이 연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어디 이기 졌다고 생각해간디. 라고 평소에 숨죽이고 사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 품고 있는 사람들이 세고 센 거 아니더라고. 그 증자가 무언고 허니 재작년에 그리 지독스럽게 난리치름시로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죽고 감옥살이 하게 되어불고 남치기 사람들이야 다시는 그런 생각 안 묵을 줄 알았어도 보소 여수에서 일 터졌다 헌께 하루 이틀 새로 못아들고 일어나는디 모신 바람이 그리 빠를 것이며
무슨 불길이 그리 빨릴 것인가? 그것이야 다 서로 마음이 통해서 저절로 되는 기맥힌 일 아니겠는가? 근데 말이시, 이 시상일을 내다보는 데는 그 눈이 볼가였어. 뚱봉불에도 다 그 줄디가 있듯기 이 시상일에도 그 뽀랑구나 맥이 있는 법이시. 무슨 일이고 뜬금없이 터지고 맥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관이 있는 법인게 그 뽀랑구를 찾아내고 맥을 짚을 줄 알아야 시상일이 지대로 배는 법이시. 요번에 터진 일도 그냥 터진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일어난 싸움하고 연관되고 제주도의 싸움은 단독 선거하고 연관되고 단독 선거 반대하고 일어난 것은 재작년이라고 연관되고 재작년 일은 해방되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뒤로 연관되는 것 아니겠는가? 나 말 알아묻겠는가? 한장수 노인은 강동기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야, 그것은 알아듣고는요. 그만 말이잖아. 그 피를 없애자면 지 아무리 줄기를 쳐서는 안 되고 그 뿌랑구를 싹 모아보라니까. 그래 연줄 일어나는 싸움을 끝내자면은 그 뿌랑구인 양코배기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소? 강동기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자가 시방 무슨 넋 빠진 소리여. 김복동이 눈을 휘둥그렇게 떴고 네가 목숨이 10개는 된갑다잉. 야, 옆에 앉았다가는 나 할라 덤터기 쓰겠네. 노독보는 벽쪽으로 앉은 걸음을 쳤다. 아서 그것은 그리 소리내서 할 말이 아니시. 한장수 노인은 문 쪽을 살피며 손을 내젓다. 요런 자리에서도 말을 못하면 속이 터져 어찌 살겠어? 강동기가 담배 쌈지를 와락 잡아 뜯듯이 했다. 자네 젊은 마음 다 아네. 허나 목심이 걸린 중한 말일수록 가심에 지피 묻어야 하는겨. 그래야 목심 보존도 하고 담에 닥칠 일에 나설 심도 못하지는 법이여. 한장수 노인이 강동기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한 말이었다. 아이고, 인자 다 소양없는 소리요. 재작년에 그리 사람들이 죽고 다침수로 싸웠어도 달라진 것이 무엇이가 있어? 코쟁이들이고 경찰이고 끄떡도 안 하고 공출은 자꾸 심해지지. 선거 요로타게 해치우고 난게 지주들은 저그 시상 왔다고 더 기세등등 허제. 요것이 무슨 미꼬미가 있는 시상이요? 힘을 못 트고 지랄이고 다 틀려먹은 시상이요. 노덕보가 체념적인 코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성님, 그 무슨 메가리 빠지게 하는 소리다요? 허먼, 요런 씨부란 놈의 시상을 그냥 보피고 눌림스러 살자 그런 소리다요? 마삼수가 벌컥 화를 냈다. 하면 어쩔 것이냐? 당장 코앞에 닥친 우리 소장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판에 시상 돌아가는 일에 콩치고 포치고 한다고 무슨 수가 나냐? 다 뜬구름 잡는 실답자는 소리고 죽묵은 배 기운만 빼는 소린께 말하지 말자 그것이여. 그려 덕보 자네 말도 철든 소리는 소리여. 헌디 시방 우리가 하고 있는 소리가 꼭 그리 쓰잘데없는 소리만은 아니시. 우리가 사는 것이 혼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리서리 얼클어져서 설클어져서 사는 것인디 가보나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나서서 싸우고 죽어가고 한 사람들이 어디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그리 헛간디. 잘못된 시상 바로잡아 보다 잘 살아보자고 한 일이지. 앞으로 나선 사람들이 믿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자기들 몸뚱이겠는가? 손에 든 총이겠는가? 아니여.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 남은 사람들 마음을 믿는 것이여. 뒤에 있는 수수 많은 사람들 마음이 자기들하고 똑같다고 믿는 그 마음으로 싸움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여. 그 믿음이 없은사 무신 기운으로 싸워지고 무신 강단으로 죽어가갔어. 지 목심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이놈아, 그냥 뚫린 주둥이라고 말 쓴벅쓴벅 하들 말고 장수아제 말씀 명념이어라. 앞으로 나서지도 못한 짜잘한 놈이 뒷전에서 무슨 초라니 방정이냐? 김복동이가 노독보의 화를 지르고 있었다. 이놈아, 엎어진 놈 등짝 벌기냐? 더러운 놈의 심보시. 노독보는 머쓱해져서 김복동이에게 눈총을 쏘았다.
그나저나 제주도 일은 어쩌그럼 돼야가고 있는 심판이까? 소문 들으면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인다는디 그 사람들 섬에 갇혀 뺑뺑이 치다가 싹 다 죽는 것 아닐란가? 마삼수가 한장수 노인과 강동기를 번갈아 보았다. 그래야 필시 그리 되기가 쉽겠지. 한장수 노인이 한숨을 길게 쉬며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근데 말이오, 싸우자고 나선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그들이고 여자고 노인네고 양민들을 닥치는 대로 떼머리를 혀서 죽이고 동네도 지멋대로 불질러댄다는 소문이 끝도 없이 퍼져오고 있는데 그것이 참말일게라. 마삼수가 미간을 찡등거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근데 그것도 필시 거짓말이 아닐 것이여. 그것이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고 순사들이 저그들끼리 하는 소리도 그런 게로. 그러고 더러 구에서 읽어보는 신문에서도 무작정 사람들을 죽여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쓰고 있은게. 한장수 노인이 꽁초에 불을 붙였다. 근데 아재 나라가 쓰고 그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더 사람들을 심하게 죽여대고 또 요번 일 터지고 난 게 더 죽여내고 한다는데 그것이 대체 어찌 심판이다요? 강동기가 등잔 받침에 꽁초를 잉끄려 끄며 물었다. 그것이야 뻔한 계산 속 아니겠는가? 애당초 제주도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 반쪽짜리 나라 세우는 선거를 반대해서가 아니더라고. 우남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영축 없이 자기가 대통령 되는 일을 회방 놓고 드는 일인께로. 어쨌거나 나라가 쓰고 대통령이 되었은께 무치게 나오겠는가? 그 반대를 깨끗하니 없애자고 더 시게 몰아치는 것이야 당연지사 아니겠어? 그런 판에 또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이 터져 일어나고 그 기운이 산지 사방으로 불붙여 버릇이니 어찌겠는가? 대통령이 되자 말자 민간인도 아니고 믿거로하는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우남 입장에서는 받아놓은 밥상 엎어품격이 아니냐 그것이요. 우남은 체면에 똥치를 흔디다가 반대 세력이 제주도에서 전라도로 퍼진 셈이니 더 시게 몰아때려 뿌랑크 뽑으려고 하는 것이야 뻔한 이치제. 허고 여그 전라도에서도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죽은 것이야 다 아는 일이지만 여기서보담 제주도에서 더 악독하게 양민들을 때려 죽이고 동네 불 지르고 하는 것은 거기가 외지 사람들 발 끊긴 외딴 섬이기 때문이여. 아재 말씀 들은 게 그 줄기가 잡히는데요. 이승만이는 국민들 빨갱이로 말해 때려잡을 생각만 했지. 국민들이 왜 그리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그 일을 제대로 풀어가야 할 생각은 없는갑더라. 강동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서 그 이야기 인자 고만혀. 이리 가다가는 우리 다 중재인들 되겠다. 그저 속으로만 새기에. 한장수 노인이 손을 저으며 물러나 앉았다. 님이 씨플 아무 죄도 없는 아그들 거정 죽이라고 명령하는 놈들이고 그러란다고 총질하는 놈들이고 싹 다 오살육시를 할 것들이여. 그 무엇이냐? 문머시기 맹키로 그런 명령하는 대장놈들을 각단지게 팡팡 쏴 죽이는 군인들이 자꾸 나와야 하는 것인데 나가 제주도로 못 가는 것이 철천지 아니다. 에이! 마삼수가 제 무릎을 쳤다. 그가 말하는 문머시기는 다름 아닌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고 사형당한 문상길 중이었다. 왔다 아무나 문상길이 되는 줄 아냐? 못 가게 되어 있는 제주도 놓고 헛방구 끼어대지 말고 여기서 빨갱이질이라도 좀 나서봐라. 김복동이가 코웃음을 쳤고 이놈아 삼수야. 그런 허풍생이 소리 나불기리지 말고 당장 네 모강댕이 졸르고 드는 서운상이 놈이나 어디 죽여봐라. 노독보가 정통으로 찌르고 들었다. 왔다 참말로 무슨 말들을 그리 모지락스럽게 몰아치고 그러요? 분이 섞인 게 그리 말을 한 것인지 그리 말꼬랑댕이 잡아채기로 한담소야 무슨 말 해먹고 살겠소? 마삼수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화를 내고 있었다. 되었어. 인자 참말로 그 이야기들 고만이시. 한장수 노인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며 정색을 했다. 그 얼굴이 딴 얼굴처럼 엄하게 변해 있었다. 아이고 그만이라. 지혜니야 거치느라고 애쓰셨구만이라. 강동기는 고개를 약간 숙여 예를 차리고는 그려
문산길 걸은 사람이 어디 그리 쉽간데. 혼잣말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이 문상길 중위를 다 같이 기억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퍼져오는 이런저런 흉악한 소문들 중에서 뜻밖의 속 시원한 것인데다가 결국 그가 부하 하나와 함께 총살당해 버리게 되자 다 같이 애석함과 허탈감을 나누었던 사건이었다. 한장수 노인은 문상길 중위가 사형당하는 장면을 쓴 신문을 구해왔고 그들은 둘러앉아 한 노인이 가락을 붙여 읽는 그 내용을 귀담아 들었던 것이다. 문상길 중위와 그의 부하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장면은 그들의 가슴에 아로 새겨지지 않을 수 없었다. 22살의 나이를 마지막으로 나 문상길은 저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군대입니다. 매국노의 단독 정부 아래서 미국의 지휘하에 한국 민족을 학살하는 한국 군대가 되지 말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염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헤어져 떠나갈 사람의 마지막 바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절규한 것도 아니며 호소한 것도 아니다. 단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일 뿐이다. 뒤이어 손 하사관이 형장으로 향하면서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목례를 하였다. 집행장이 낭독되자 유언으로 여러분 훌륭한 한국 국민의 군대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는 순간 겨누어 총 하는 구령이 떨어졌다. 이때 손 하사관의 입에서는 오 3천만 민족이여 라는 말이 터져나왔다. 그때 쏘아 하는 구령이 떨어졌다. 그것은 1948년 9월 25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였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바다를 건너오는 소문들은 흉흉하기만 했었다. 평소에도 그들에게 제주도라는 땅은 멀고 먼 곳이었다. 그런데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제주도는 더욱 까마득하게 먼 땅이 되고 말았다.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오도 가도 못하게 뱃길에 통제가 가해졌던 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가지가지 소문들은 바람을 타고 오는 양 끊임없이 들려왔던 것이다. 섬에서는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지고 군경들의 힘이 강해질수록 빨치산들은 산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산간 마을들은 닥치는 대로 불길에 휩싸이고 그러다 보니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밤과 낮의 주인이 빨치산과 군경으로 뒤바뀌고 의심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체포되어 여수나 목포로 실려나와 광주와 순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문상길 중위의 사건도 그런 소문들 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아무도 문상길 중위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매국노의 단독 정부 아래서 미국의 지휘하에 한국 민족을 학살하는 한국 군대가 되지 말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염원입니다 하는 유언에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슴 떨림을 느꼈던 것이다. 왔다. 장수아재 이약 허신이라고 뭐 컬컬해졌겠다. 이놈 삼봉아. 이약 들었으면 주인놈이 이약턱을 내야 할 것 아니겠냐? 마삼수가 지삼봉을 걸고 들었다. 둘이는 나이가 동갑인데다가 이름의 가운데 글자가 같아서 의형제라며 흉허물 없이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다. 아, 이놈 삼수야. 어찌 그리 소가 쭉 낯짝이냐? 이 차온날 불 뜨끈뜨끈하게 떼서 봉알 노곤노곤하니 풀리게 해준 게로 한다는 보답이 왜 덤태기 씌우는 것이냐? 지삼봉이도 입심이 만만하지 않았다. 어이 삼봉이 장수아재 존 이약도 들었고 온께 뚜부에 막걸리 내기 화투나 한판 놀세. 잡기를 즐기는 김복동이가 말했다. 삼봉이 그리 어세. 평소와는 달리 강동기가 선뜻 동의하고 나섰다. 그가 장수아재를 어른 대접하려는 것임을 방안 사람들은 다 알았다. 소리를 청해 들었을 때 형편껏 성의껏 대접을 하듯 이야기를 청해 듣고 나서도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 예의였다. 두부 묵자면 만난 짐치가 있어야 하는데 네 짐치 따로 장원에 뒀겠지야. 때가 전 요를 방 가운데 접어놓으며 마삼수가 지삼봉한테 확인했다. 너그 좋으라고 따로 장만하고 말고요. 지삼봉이가 착착착착 소리가 나게 화투를 익숙하게 쳐대며 눈을 흘겼다. 아니 짐치가 없이 생두부를 무슨 맛으로 먹어? 노독보가 터무니없이 큰 소리를 질렀다.
아따, 승인 귀창에 빵꾸나 벌겠어. 점리의 꼬딕에서 갈치 속적에 버물러 큰 너가지로 잔뜩 켜서 묻어놨은 게로 배 터지게 잡수시오. 지삼봉이가 말하며 재빠른 솜씨로 화투장을 나눴다. 3명씩 편가리가 되는데 을에 마삼수, 지삼봉, 한장수 노인이 한편이었다. 김복동이와 지삼봉이가 맞수 노릇을 했다. 딱 삼시 세 파만 돌리는겨. 두부 사다 먹고 통금 떼가기 어려울 것인게. 근데 을매석 내기로 홀란가? 마삼수가 좌중을 둘러보았다. 술 2대에 뚜부 6모로 어제. 김복동이가 말했다. 2가지 다 최소로 잡은 양이었다. 아무도 더는 말이 없었다. 지삼봉이를 빼놓고 빚돈을 쓰고 있는 4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무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그나마도 지삼봉이가 책임지는 외상이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2 판을 내리 김복동이 내가 져버려서 더 판을 돌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어휴, 함수야, 가자. 응? 이긴 죄로 신바람이나 혀야 안 쓰겄냐. 지삼봉이가 바지를 허리춤으로 끌어올리며 일어섰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언제나 그런 종류의 일은 나이 아래인 2사람의 차지였다. 오늘 군인들이 제석산을 뒤지고 야단 났던디. 한장수 노인이 나직하게 말했다. 금산이고 진광산이고 다 뒤졌구마이라. 노독보가 뚜벅 말했다. 날은 치버지고 어찌들 될란지. 한 노인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분매요. 임상진 그 사람도 자신 없으면 그리 같이 왔을랍디요. 강동기의 말에 한 노인은 아무 대꾸가 없었다. 김복동이도 노독보도 담배만 뻐끔거리고 있었다. 바람이 다른 박질을 치는 거친 소리가 한기를 모래 뿌리듯 하고 있었다. 문풍지가 숨 자지러지게 울어대었다. 사람 복장 터지는디 나랄라 어찌 요리 땡땡 얼어붙고 지랄 발광이까이. 노독보가 불등스럽게 내뱉었다. TV를 온 시상이 싹 얼어붙어 얼음땡이가 돼야 불면 속이 시원하겠다. 아이 근데 동기야, 농지개혁은 어찌 될성 부르냐? 김복동이 강동기를 이윽히 쳐다보았다. 그 김치국 마시지 마시오. 떡줄로 하나도 없은게. 나라 다스리는 놈들이고 지주놈들이고 다 지엠이 붙어먹을 놈들이다. 그것들을 싹 다 곶감 꺼대기 한 꼬챙이에다가 구워 뿌려야겠다. 그려라. 성님이 녹조 장군이 돼서 한바탕 엎어불고 잡소. 강동기의 얼굴에 자조적인 웃음이 스치고 지나갔다. 싸게 짐시 내오니라. 발소리와 함께 이 말이 들리고 곧 방문이 열렸다. 마삼수의 한 손에는 주전자가, 다른 손에는 양푼이 들려 있었다. 마삼수가 방바닥에 내려놓은 양푼에는 찬 기운 머금은 두부가 아래에 4모, 그 위에 2모로 담겨 있었다. 노독보의 침 넘기는 소리가 꿀륵하고 들렸다. 지삼봉이가 사발 3개와 항아리 뚜껑에다가 배추김치를 수북하게 담아왔다. 배추김치는 반쪽 난 포기의 윗부분만 칼질이 되어 있었다. 연장자 순으로 술잔이 돌았다. 술잔이 차려오기를 기다리는 3사람은 손가락으로 김치를 찢기 시작했다. 2가닥이나 3가닥으로 찢겨지는 김치는 먹음직스러웠다. 술을 비운 사람은 다음 사람에게 술잔을 돌려 술을 채워주고는 손으로 두부를 뭉텅 잘라 찢어놓은 김치로 그것을 둘둘 감았다. 그리고 입을 있는 대로 벌려 생두부 김치쌈을 밀어넣었다. 두부도 차고 김치도 차고 그래서 이빨이 시린데도 오히려 차가운 그것이 참맛이었다. 두부와 김치에 살얼음이 사르르 잡히면 그 맛은 한층 기막혔다. 김치도 손으로 찢고 두부도 손으로 떼내고 두부에 김치를 감는 것도 손으로 해야만 제맛이 나는 그런 것이었다. 침치맛 한 분 기맥히다. 김복동이 달게 입맛을 다셨다. 우리 재수씨 솜씨인데 더 말이 뭐겠어? 마삼수가 김치쌈을 우물거리며 대꾸했다. 네 참말로 장계는 언제 갈 것이다냐? 귀에 못 박히게 한 말인데 네 연장이 참말로 시원찮은 거 아니여?
노덕보가 새로울 것 없는 소리를 또 되씹고 있었다. 아유, 맞어라. 나는 붕어리 없는 고자란 게라. 지삼봉이가 김치를 찢으며 느물거리고 웃었다. 그는 이미 입산한 지필구의 친동생이었다. 누구나 그렇듯 그도 먹고 살 길을 찾아 머슴살이를 시작했던 것이고 부엌일 하는 점예가 마음에 있기는 했지만 머슴방에서 살림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술이고 두부고 김치고 금방 깨끗하게 치워졌다. 사랑방이나 머슴방에서 즐겨버리는 겨울밤 잔치가 끝난 것이다. 이제 가야지. 누군가의 말에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입술을 훔치며 일어섰다. 3. 평행선. 공공기관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그러나 개인 상점들은 평일과 다름없이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행색에서도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차림새도 어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른바 양력 설날이었다. 이중 과세를 하지 말자. 읍사무소 직원들이 동원되어 보름이 넘도록 마을마다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다녔다. 그런데 이중 과세라는 말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글줄이나 깨친 어떤 사람은 하몬, 이중으로 세금을 매기면 쓰간디.